성중실록 17권 성중 3년 4월 18일 갑신 6번째 기사 1472년 명성원 8년 석강에 나아가다. 성중실록 17권 성중 3년 4월 18일 갑신 7번째 기사 야대에 나아가다. 성중실록 17권 성중 3년 4월 19일 을리우 첫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중실록 17권 성중 3년 4월 19일 을리우 두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중실록 17권 성중 3년 4월 19일 을리우 세번째 기사 진하사 성임이 치계하기를 신등이 2월 14일에 연산역에 이르니 건주의 야인 좌이 추장 복합독과 우이 추장 이망합대가 그 휘하 200여인을 인솔하고 북경에서 돌아와 관사를 먼저 점거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신등을 찾아보고 통사로 하여금 말을 전하게 하기를 나는 낭산파의 동복아우인데 나의 형은 잘 있습니까? 하고 또 말하기를 두 추장이 북경에 가니 성지가 있으시기를 지난번에 너희들이 변민을 침략하였으므로 짐이 장수에게 명하여 징벌을 하게 하고 조선으로 하여금 협공하게 하였는데 지금도 근데 이만주의 아들이 조선에다 원한을 풀려고 한다고 하니 조선은 칙명을 받들어 벌주하였을 뿐인데 어찌 사사로운 원수로 여길 수 있겠느냐 하니 두 추장이 머리를 조아리며 말하기를 삼가 성지를 받들겠습니다 하므로 황제가 의복과 표리를 가사하고 위에 돌아가 그 뜻을 효유하게 하여 보복하지 말게 하셨습니다 하고 또 말하기를 이만주의 소자 복아와 아대는 지금 구고를 떠나 서쪽으로 가서 복합독이 사는 가까운 땅에 있는데 국어와의 상거가 하룻길이 되며 이 망합대의 집은 그 북쪽에 있는데 상거가 또한 하룻길이 되며 그 땅이 장백산과 가깝습니다고 하고 또 말하기를 두 추장이 재상과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합니다 하므로 신등이 허락하였더니 복합독이 신을 보고 말하기를 나는 동청주의 오총숙인데 일찍이 귀국에 조회하여 중추의 직을 받았고 나의 친척들도 귀국에서 벼슬 하는 자가 또한 많습니다. 이만주의 아들이 귀국을 친구하여 아비의 원수를 갚으려고 하므로 내가 늘 대의로서 설득시켜 저지하였으나 저는 아직도 원한이 풀리지 않은 것 같으니 마땅히 방비를 어미하여 대기하십시오. 저들이 만약에 기회를 얻게 되면 이익을 얻게 됨을 좋아하여 뒤에 반드시 다시 침구할 것입니다. 하므로 신등이 대답하기를 변장이 이미 처치하고 있으니 좋게 우려할 것이 못된다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성중실록 17권 성중 4년 4월 성중 3년 4월 19일 을리우 네번째 기사 평안도 관찰사 이계송과 절도사 신주에게 유시하기를 지금 진하사 성임이 아랜바 건주의 야인들의 성식은 혹 이것이 공하의 계책이라 하더라도 대비하지 않았으나 아니 되니 연강의 수졸로 하여금 변비를 더욱 엄하게 하라. 또 먼저 스스로 소유하는 것은 불가하니 진하사가 돌아올 적에 절도사가 친히 의주에 이르러서 만약에 적변이 있으면 도강하여 구원하도록 하고 진의사의 행차도 또한 엄하게 호송토록 하되 기회를 잃지 말 것이며 번거롭고 요란스럽게도 하지 말라 하였다. 성중실록 17권 성중 3년 4월 19일 을리우 다섯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중실록 17권 성중 3년 4월 19일 을리우 여섯번째 기사 영안도 관찰사 정난종과 북도절도사 선형 남도절도사 이경에게 유시하기를 지금 진하사 성님이 아랜바 건주의 야인들의 성식은 혹 이것이 공하의 계책이라 하더라도 대비하지 않았으나 아니되니 마땅히 변비를 더욱 더 엄하게 하고 또 먼저 스스로 소유해서는 아니된다 하였다. 성중실록 17권 성중 3년 4월 19일 을리우 7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중실록 17권 성중 3년 4월 19일 을리우 8번째 기사 신성선을 자헌대부 거창군으로 삼고 한계순을 자헌대부 청평군 겸
충청도 관찰사로 삼고 한치일을 사헌대부 지도령부사로 삼고 이숙기를 가정대부 연안군으로 삼고 윤석을 선교랑 수사관원 정원으로 삼고 홍도상을 가선대부 경주부윤으로 삼고 권걸을 가선대부 동지중추부사로 삼고 김영류를 가선대부 동지중추부사로 삼았다. 성중 7월 17권 성중 3년 4월 19일 을유 9번째 기사 야대에 나아가 비로소 승지 1인을 입참하게 하였다. 이 앞서는 부재학이 야대에 입참하지 않았었는데 이때 이르러 또한 입참하게 하였다. 성중 7월 17권 성중 3년 4월 20일 병술 첫번째 기사 상참을 뽑고 정사를 보다. 성중 7월 17권 성중 3년 4월 20일 병술 두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임금이 말하기를 가뭄이 심하니 민생이 염려된다. 내가 실로 덕이 없어 그러한 것이니 경들은 마땅히 마음을 다하여 나의 미치지 못함을 보좌하라 하니 영사 정창손이 아뢰기를 지금의 한제가 서록시 운의 소치이긴 하나 정사를 다하지 않을 수 없으니 상상께서 마땅히 공구수성하시어 하늘의 경계를 두려워하셔야 할 뿐입니다. 지난번에 한재로 인하여 사유를 내리셨으나 신의 생각에는 사유란 아름다운 일이 아닙니다. 옛 사람의 말에 사유란 것은 소인에겐 다행이나 군자에겐 불행이라고 하였습니다. 제갈량이 촉을 다스릴 적에 사유를 함부로 내리지 않은 것은 이 때문입니다. 하고 영사 홍윤성은 아뢰기를 예전에 죄수를 판결하여 비를 오게 한 것이 있으니 청컨대 깨끗하게 정리하여 채옥됨이 없게 하소서. 지난번에 호패법을 행하여 양민이 양적이 없이 종천된 자가 많아서 근래에 스스로 호소하도록 허락하여도 한 사람도 나타나는 자가 없으니 종천된 원한이 심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양민이 천인이 된 해에는 천인이 양민이 된 것보다 심하니 양민이 변화해 천인이 되면 병액이 줄게 됩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그늘에 다시 비를 빌었는가 하니 동부승기 심하니 아뢰기를 어제 종묘에서 비를 빌었습니다. 하였다. 홍윤성이 아뢰기를 명산 대천에 다시 비는 것이 가합니다. 하고 동지사 서거정이 아뢰기를 송나라 인종이 친히 기도하여서 비를 얻었으니 신하가 하늘을 감동시키는 정성은 진실로 군심의 절실함만 갖지 못합니다. 하니 정창손이 아뢰기를 태종조 때에 친히 기도할 것을 청하는 자가 있으므로 하윤이 불가하다고 하여 말하기를 군왕의 거동은 경이하게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신의 생각에는 친히 기도하여 비를 얻게 되면 좋으나 만약 비를 얻지 못한다면 어찌합니까? 하였다. 공부수성은 매우 두려워하고 수양하며 반성합니다. 종천은 천인으로 됩니다. 병액은 군사의 액수를 말한다. 성중 7월 17권 성중 3년 4월 20일 병술 세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 서경의 홍범을 강하다가 왕성 유세에 이르니 서거정이 아뢰기를 만약에 어떤 재앙의 징흠은 어떤 일의 잘못에 대한 응흠이라고 이른다면 이는 교고하여 융통성이 없는 것임을 옛사람이 이미 말하였습니다. 사람의 살피면 해가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인군이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 한제가 더욱 심하니 기도 등의 일을 마땅히 마음을 다해 거행해야 합니다. 옛사람이 시경의 운한편을 읽고 비를 얻은 자가 있으니 이 일이 비록 우할한 것 같사오나 또한 행할만 합니다. 하니 시독관 김유가 아뢰기를 어제 아침에 정창손이 말하기를 군왕이 친히 기도하는 것은 가벼이 거행할 수 없다고 하였으나 신이 가만히 생각하건대 옳지 않습니다. 옛날에 상탕은 상림에 기도하고 6가지 일로서 자책하였으니 다만 성의를 다할 뿐입니다. 비록 비가 내리지 않는다 한들 무슨 해가 되겠습니까? 하였다. 왕성 유세는 임금은 해를 살펴야 한다는 뜻이다. 왜냐하면 임금이 잘하고 못하는 데 대한 징흠이 1년을 두고 나타나기 때문이다. 서경의 홍범에 임금은 해를 살펴야 하고 귀족과 관리들은 달을, 낮은 관리들은 날을 살펴야 한다라고 하였다.
교고는 아교로 붙인 것처럼 굳다는 것이다. 우활은 실제와는 매우 관련이 먼 것을 말한다. 6가지 일은 자신의 잘못이 인나를 반성하는 것으로 정치가 공평하게 되었는가? 백성이 실업자는 없는가? 궁실이 사치스럽지 않는가? 여알이 지나친 것 아닌가? 아첨하는 자가 날뛰지 않는가 등의 것이다. 성조실록 17권 성종 3년 4월 20일 병술 4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17권 성종 3년 4월 20일 병술 5번째 기사 야대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17권 성종 3년 4월 21일 정해 1번째 기사 조참을 받다. 성종실록 17권 성종 3년 4월 21일 정해 2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17권 성종 3년 4월 21일 정해 3번째 기사 도남은 박 동행랑의 8간이 무너졌다. 이 일이 알려지자 임금이 압사자가 있을 것을 염려하여 주서를 보내어 가 살펴보게 하고 동부승지 심한에게 명하여 약을 가지고 가서 구류하게 하고 또 선정관 부장에게 명하여 입직 군사 100명을 거느리고 그 제목과 기와를 옮겨 치우고 살펴보게 하였는데 압사한 자는 없었다. 성조실록 17권 성종 3년 4월 21일 정해 4번째 기사 사헌부 지평 김이정이 와서 아뢰기를 지난번에 윤필상이 우찬성으로서 경상도 관찰사를 겸하게 한 것은 신등의 생각에 한때 특별히 제수한 것이므로 그렇게 할 수도 있을 듯하오나 지금 한계순이 또한 청평군으로서 충청도 관찰사를 겸하였으니 이러한 법은 대전에 기재된 것도 아니고 위조에서 행 예에 의하여 한 것이니 청컨대 이를 국문하소서니 전지하기를 대전의 규정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고 한때의 권위일 뿐이니 무슨 해가 있겠느냐 하였다. 권위는 권도에 마땅합니다. 성종실록 17권 성종 3년 4월 21일 정해 5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17권 성종 3년 4월 21일 정해 6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17권 성종 3년 4월 22일 무자 첫 번째 기사 상첨을 받다. 성종실록 17권 성종 3년 4월 22일 무자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17권 성종 3년 4월 22일 무자 세 번째 기사 형조에서 삼복하여 아뢰기를 길성죄수 김기련이 최계생의 처 복덕을 간음하고 최계생을 죽이고 그 음경을 자른 죄는 유리 능지처사하고 그 재산을 죽은 자의 집에 주며 그 처자는 유 2천리에 처하는 데 해당합니다니 그대로 따랐다. 아이고야. 성조실록 17권 성종 3년 4월 22일 무자 네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17권 성종 3년 4월 22일 무자 다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17권 성종 3년 4월 23일 기축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다. 성종실록 17권 성종 3년 4월 23일 기축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17권 성종 3년 4월 23일 기축 세 번째 기사 행사직 조익정 등 3인이 윤대하였다. 성종실록 17권 성종 3년 4월 23일 기축 네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17권 성종 3년 4월 23일 기축 다섯 번째 기사 전지하기를 검후론에 진상하는 꺽두기의 장식에 필단을 사용하지 말라 하였다. 성종실록 17권 성종 3년 4월 23일 기축 여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17권 성종 3년 4월 23일 기축 일곱 번째 기사 야대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17권 성종 3년 4월 20일 경인 첫 번째 기사 상첨을 받다. 성종실록 13권 성종 3년 4월 24일 경인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17권 성종 3년 4월 24일 경인 세 번째 기사 경상도 관찰사 윤필상과 영유현령 김철령과 경성판관 조곤하와 하사포만호 김진현이 하직하는 임금이 인견하고 윤필상에게 이르기를
지난해 가뭄에 경이 가서 진율하여 구하여서 남쪽의 백성들을 소생시켰으니 내 심히 아름답게 여긴다. 지금 또 가뭄이 심하여 민생이 염려되니 경을 명하여 관찰사로 삼았으니 경은 가서 힘쓸지어다 하니 윤필상이 대답하기를 지금 비록 가뭄이 심하나 본도는 파종이 이미 끝났다고 하니 지금 만약 비만 내린다면 추수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면 국왕의 대책에 대하여 신이 마땅히 마음을 다하겠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김진현에게 이르기를 마노의 임무는 적을 막는 것이 큰 것이니 너는 장차 사냥을 여러 번 행하여 사졸들을 연습시킬 것이냐 하니 김진현이 대답하기를 어찌 감히 선군을 사용하여 사냥을 행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옳다 너는 힘쓸지어다 하였다. 임금이 김첨령에게 이르기를 수령의 임무는 칠사보다 더 중한 것이 없으니 너는 그것을 봉행하라 하니 김첨령이 대답하기를 신이 마땅히 봉행하겠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조곤하에게 이르기를 경성은 야인이 내왕하는 땅이므로 군무가 소홀하게 해서는 아니되니 너는 가서 힘쓸지어다 하였다. 윤필상 등이 나가니 도승지 정효상이 아뢰기를 한재가 몹시 심하여 지금 이미 감선하고 또 각사의 공비도 줄였으니 사복시의 유양마의 수도 또한 마땅히 양감하소서 하는 임금이 간합하였다. 유양마는 머물러 두고 기르는 말이다. 양감은 적당히 감합니다. 성종실록 17권 성종 3년 4월 24일 경인 네 번째 기사 윤필상에게 궁전 건복구 일부와 타포 1령 양랑 하나를 내려주었다. 성종실록 17권 성종 3년 4월 24일 경인 다섯 번째 기사 예조에 전지하기를 한재가 매우 심하니 이제 곧 경계하고 두려워하여 마땅히 정전을 피하고 이제부터 주화를 인정전 처마 아래에서 받고 조참은 인정전 월대 위에서 받으며 경련은 선정전 전랑에서 받겠다 하였다. 성종실록 17권 성종 3년 4월 24일 경인 여섯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17권 성종 3년 4월 24일 경인 일곱 번째 기사 형조에서 삼복하여 아뢰기를 회령의 죄수 양인 임복만이 야인 이랑계의 가지를 훔쳐서 절도죄를 2번 범하였으니 수교에 의하여 교형에 처하시고 창원 죄수 산호 배민이 본 주인을 살해한 죄는 유리 능지처사에 해당합니다 하니 모두 그대로 따르고 임복만의 행형을 야인들로 하여금 보게 하도록 명하였다. 행형은 형벌을 집행합니다. 성종실록 17권 성종 3년 4월 24일 경인 여덟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17권 성종 3년 4월 24일 성종실록 17권 성종 3년 4월 25일 신묘 첫 번째 기사 조참을 받다. 성종실록 17권 성종 3년 4월 25일 신묘 두 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17권 성종 3년 4월 25일 신묘 세 번째 기사 여러도의 관찰사에게 유시하기를 지난번에 호조의 수교에 양맥의 종자를 묵은 곡식을 사용하여 바꾸라고 하였으나 대개 공가와 더불어 무역하는 것을 사람들이 모두 꺼려하는 것은 수령들이 간혹 정액보다 덜 주고서 거두기를 많이 하며 또 혹은 쓰지 못할 묵은 곡식을 사용해 강제로 바꾸기 때문이다.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그 바꾼 숫자가 반드시 넉넉지 못할 것이다. 국왕은 양맥을 많이 심는 것만 갖지 못하니 만약에 종자가 많지 못할 것 같으면 비록 많이 심고자 한들 되겠는가? 경은 이 뜻을 잘 알고 다시 조치를 가하여 많은 숫자를 바꾸고 그 바꾼 숫자를 고을마다 자세히 기록하여 아래라 하였다. 성종실록 17권 성종 3년 4월 25일 신묘 네 번째 기사 호조의 사례기를 지금 정교를 받자오니 한재가 매우 심하니 마땅히 쓸데없는 많은 비용을 줄이고 사복시의 말도 마땅히 그 수를 감하라고 하셨으니 마료도 또한 적당히 감해야 합니다. 신등이 지난 경인년에 가뭄으로 인하여 생초가 황폐하였을 때를 상고하면 대마의 요는 황두 넉대 중에서 2대를 감했고
소만은 석대 중에서 2대를 감했으며 청컨대 이 예에 의하여 요를 감하시고 이제 입양하는 대수 전체의 말 400필 중에 큰 말 67필과 작은 말 33필을 살고지 목장에 방목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그대로 따랐다. 입양은 말이나 소 따위를 먹여 기름을 말한다. 성조실록 17권 성종 3년 4월 25일 신묘 5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17권 성종 3년 4월 25일 신묘 6번째 기사 예조에서 평안도관찰사 이계손의 계본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평양부 사람 학생 백현은 정성과 공경을 다하여 부모를 봉양하였는데 그 아비가 죽자 3년 동안 여묘살이를 하고 상을 마치고서는 어미를 받들고 아비의 무덤 곁으로 이사하여 살므로 전 관찰사 김연지가 그 행실을 알려서 영승 전직을 제수시켰으나 백현은 어미와 이별하게 될 것을 걱정하여 굳이 사양하고 나아가지 않았으며 어미가 죽자 또한 여묘살이를 하기를 3년 동안 하고 조석전을 패하지 않기를 무릇 20여 년 동안이나 하였으니 어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늙었어도 쇠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백현은 이미 연로하여 임용할 수 없으니 청컨대 영직을 초수하고 정문과 복호하여 이를 포장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영직은 실직이 아닌 이름만 빌리는 벼슬이다. 복호는 충신 효자에게 호역을 면제하여 주는 일이다. 성종실록 17권 성종 3년 4월 25일 신묘 7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17권 성종 3년 4월 25일 신묘 8번째 기사 야대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17권 성종 3년 4월 26일 임진 첫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다. 성종실록 17권 성종 3년 4월 26일 임진 두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17권 성종 3년 4월 26일 임진 세번째 기사 일본국 서해도 대마주 관처수 진성행이 사람을 보내와서 토산물을 바쳤다. 성종실록 17권 성종 3년 4월 26일 임진 네번째 기사 이산군수 최진강이 하직한 임금이 인견하고 이르기를 칠사를 봉행하고 민생을 사랑하는 것이 수령의 임무이니 너는 가서 힘쓸지어다. 그리고 이산은 연변의 가장 기묘한 땅이니 너는 삼가고 조심해서 방어하라 하였다. 성종실록 17권 성종 3년 4월 26일 임진 5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서경을 강하다가 대고의 하늘이 몰래 우리가 성공할 것을 알리셨다라는 곳에 이르러서 동지사 이승수가 아뢰기를 성왕이 나이 어린데 사국이 반란하여 국세가 위태로워지므로 성왕이 우군청량하여 마침내 크게 옛 임금의 아름다움을 이어받은 정치를 이루셨습니다. 지금의 대하는 천견이 이른 것이니 전하께서도 또한 성왕의 근심하고 부지런함과 같이 하시면 재앙을 돌이켜서 상수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하고 시간관 임사홍이 아뢰기를 인주는 진실로 재앙을 만남을 당하여 척신 수행해야 하나 재상도 섭리하는 직이 있으니 또한 태연하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 검주의 영이 이미 내렸는데도 재상이 성상의 뜻을 받들지 않고 술을 마시며 영전하기를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하니 이것이 어찌 섭리의 뜻이겠습니까? 옛사람이 제1로 인하여 삼공을 책면하였으니 이는 비록 본받을 것은 못되오나 역시 서로 경계하는 뜻이었습니다. 서경의 홍범에 이르기를 오직 임금만이 복을 내릴 수 있고 위세를 쓸 수 있다고 하였으니 청컨대 이제부터 재상이 금령을 범하는 자가 있으면 반드시 벌하여 용서함이 없이 하여 천견에 답하소서 하였다. 임사홍이 나가자 참천간 심하니 임사홍이 아랫바를 승지들에게 말하여 당직 사관 김직손을 보내어 임사홍에게 말해서 아랫바에 말을 써 가지고 오게 하였으나 임사홍이 거절하여 말하기를 상상의 명령이 계시면 마땅히 올려야 하지만 내 어찌 승지의 말로 인하여 쓰겠는가. 지금 대신이 재앙을 만난 것을 모두 임금에게만 책임을 지고 자책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런 풍간하였을 뿐이요 하였다. 승지들이 서로 이르기를 임사홍이 재상도 금령을 범하는 자는 반드시 벌하에 용서함이 없어야 한다고 말한 것은
바로 상앙의 정치와 같은 것이니 어찌 유자가 말해야 할 바인가 하고 임사옹의 주의를 다스릴 것을 아리려고 하였다. 임사옹이 이 소문을 듣고 상정 내관을 만나고 대지할 것을 아뢰니 임금이 명하여 대지하지 말게 하고 곧 성종원에 묻기를 임사옹이 아랫 말을 무엇 때문에 핍박하여 쓰게 하였는가 하였다. 그리하여 성종원에서 마침내 임사옹의 주의를 청하지 못하였다. 우건 청년은 근심하고 부지런하며 두려워하고 염려합니다. 천견은 하늘의 꾸짖음이고 척신 수행은 몸을 상가고 행실을 닦음이다. 섭리는 음양을 고르게 다스립니다. 영전은 손님을 영접하고 전별합니다. 상앙은 춘추시대 위나라 사람이다. 상전 내관은 내시부의 전령을 맡은 정사품의 내관이다. 성종실록 17권 성종 3년 4월 26일 임진 6번째 기사 한강과 모하권 남지에서 석적 기우를 행하였다. 석적 기우는 도마뱀을 병 속에 집어넣고 지내던 제사이다. 도마뱀이 용과 비슷하기 때문에 용의 응흠을 빌기 위한 것이었다. 일단 호랑이. 성종실록 17권 성종 3년 4월 26일 임진 7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17권 성종 3년 4월 26일 임진 8번째 기사 야대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17권 성종 3년 4월 27일 개사한 첫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종실록 17권 성종 3년 4월 27일 개사한 두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17권 성종 3년 4월 27일 개사한 세번째 기사 어떤 노인이 승정원에 와서 고하기를 도봉산에 큰 바위 굴이 있는데 제사를 지내고 번시하면 반드시 비가 내릴 것입니다. 하므로 승지들이 아뢰니 임금이 곧 내간 조진을 에게 명하여 그곳에 가서 제사 지내게 하였다. 성종실록 17권 성종 3년 4월 27일 개사 네번째 기사 호조와 사헌부 한승부에 전지하기를 지금 대한에 운물과 샘이 모두 말랐는데 듣자니 여염의 운물을 간혹 차지하여 제 것을 삼고 남이 물을 깃는 것을 금하며 심한 자는 값을 받고 물을 팔아 장사를 하여 사람들이 심히 괴롭게 여긴다고 하니 그것을 엄히 금하도록 하라 하였다. 성종실록 17권 성종 3년 4월 27일 개사 다섯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17권 성종 3년 4월 27일 개사 여섯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17권 성종 3년 4월 28일 가보 첫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다. 성종실록 17권 성종 3년 4월 28일 가보 두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17권 성종 3년 4월 28일 가보 세번째 기사 행사직 장유성 등 사인이 연대하였다. 성주실록 17권 성종 3년 4월 28일 가보 네번째 기사 전지하기를 지금 가뭄을 만나 어느 신이고 기도하지 않은 것이 없는데 전혀 응흠을 보지 못하였으니 달리 다른 일로서 응감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없겠는가 하니 원상 정창손이 아뢰기를 예전에 시경의 운한편과 서경의 홍범편을 읽으면 비를 얻는 자가 있사오나 또한 반드시 그렇게 해서 비를 얻은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기도는 비록 사전에 기록되지 않은 것이라 하더라도 이미 모두 거행하였으니 신등은 생각하건대 할 만한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청컨대 예문관으로 하여금 예제도를 상고하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종실록 17권 성종 3년 4월 28일 가보 다섯번째 기사 황해도 관철사 이예에게 글을 내리기를 금년 봄 석 달 동안에 송사를 판결한 건수 가운데 수완, 강음, 강령 등 고울은 한 건뿐이고 옹진현은 2건뿐이니 이 네 고울의 거민들이 소송한 것이 어찌 한두 건에 그치겠는가. 그리고 서흥 등 9개 고울은 송사를 판결한 건수를 기록하지 않았으니 이 또한 어찌 청리할 만한 송사가 없었겠는가. 이것은 모두 수령들이 송사의 청단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은 그것을 알라 하였다. 성주실록 17권 성종 3년 4월 28일 가보 여섯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17권 성종 3년 4월 28일 가보 일곱번째 기사 형조에서 아뢰기를 아정과 봉례가
조금만 어기고 잘못이 있어도 관리들이 문득 그 가동을 가두어서 많이는 수십 명에 이르고 3일이 지나더라도 석방하지 아니하여 가난한 백성들이 파산하기에 이르니 법을 받들지 아니함이 심합니다. 그러므로는 공사를 위반하고 회피한 자 이외에 관리들이 법을 어기고 함부로 가두는 자와 비록 마땅히 가두어야 될 자라 하더라도 법에 규정된 3인의 수 이외에 함부로 가둔 자와 3일이 지났어도 석방하지 않은 자는 모두 중론하고 유사 외에 함부로 가동을 가두지 못하게 하고 반드시 본조로 이송하여 가두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종시로 17권 성종 3년 4월 28일 갑오 8번째 기사. 경기관찰사 이철견의 아래기를 지난번에 하수를 받들어 자세히 조사하여 물어보았더니 광주인 유인달이 지난 경진년에 서부령을 그만두게 된 뒤에 집 옆에 서당을 짓고 혼회를 시작하였는데 서생 최수담과 한문창 등 34인이 와서 수업하여 최수담은 과거에 합격하고 한문창 등 10인은 생원 진사에 합격하였습니다 하니 이조에 명하여 서용해서 장권하게 하였다. 장군은 장려하여 권합니다. 성종시록 17권 성종 3년 4월 28일 갑오 9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시록 17권 성종 3년 4월 28일 갑오 10번째 기사. 야대에 나아가다. 임금이 묻기를 논의 주에 이르기를 노나라에서 천자의 예악을 쓰는데 성왕이 노나라에 내려준 것과 백검이 받은 것이 모두 잘못이다고 하고 서경의 주에는 이르기를 결코 주공에게 천자의 예악을 내려준 일이 없을 것이다. 주실이 이미 쇠하여지자 노나라에서 몰래 참용합니다 라고 하였는데 이것이 어찌하여 서로 틀리는가 하니 시간관 박시형이 대답하기를 성왕이 미자를 송해 봉하고 참남하게 핍박하는 잘못이 있을까 염려하여 그대의 복명을 삼가라고 하기까지 하였으니 결코 천자의 예악을 제후에게 내려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서경의 주 말이 옳습니다 하고 도승지 정효상은 아래기를 주공이 큰 분노가 있었으므로 당시에 성왕이 반드시 이를 내려주었을 것입니다. 서경의 주의 말은 대개 후세 유자의 의논이 이러하였을 뿐입니다 하였다. 복명은 직분과 명령의 이행을 말한다. 성종시록 17권 성종 3년 4월 29일 을미 첫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종시록 17권 성종 3년 4월 29일 을미 두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종시록 17권 성종 3년 4월 29일 을미 세번째 기사 전지하기를 지금 한지가 매우 심하니 조화와 조참과 상참을 정지하라 하였다. 성종시록 17권 성종 3년 4월 29일 을미 네번째 기사 호조에 전지하기를 여러 고을의 상수리의 환자는 봄에 상수리를 나누어주고 가을에 곡식으로 거두어 드리는 것이 구례인데 올해는 한재가 매우 심하니 가을에 환수하지 말고 또 그무로는 여러 고을에서 인리들로 하여금 상수리를 거두게 하여 나누어 주기만 하고 가을에 곡식으로 수납하지 말게 하라 하였다. 성종시록 17권 성종 3년 4월 29일 을미 다섯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시록 17권 성종 3년 4월 29일 을미 여섯번째 기사 호조에 전지하였다. 강원도 유점사의 새 헌미 100석은 비록 쇠곡이 그 숫자에 준하지 못하더라도 군자곡으로 숫자를 세우지 말고 거둔 숫자대로 수납하게 하라. 수납은 실어다가 올려 받침을 말한다. 성종시록 17권 성종 3년 4월 29일 을미 7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시록 17권 성종 3년 4월 30일 병신 첫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종시록 17권 성종 3년 4월 30일 병신 두번째 기사 여러 도의 관찰사에게 유시하기를 나 같은 덕으로서 외람되게 생명들을 거느려서 오직 한 사람도 생활이 안정되지 못할까 염려하여 항상 소간의 근심을 가졌으나 진한해 겨울부터 가뭄이 시작하여 봄이 지나고 여름이 다가오도록 하늘이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천택이 고갈되고 화맥이 타고 말라서 백성들이 장차 곤궁하고 굶주리게 되어 슬피 부르짖으며 비를 바라고 있는 바이다.
가만히 그 까닭을 생각하건대 어찌 인사의 감흥으로 재앙을 부름이 없이 그러하겠는가. 이것은 과매한 탓으로 정리에 어두워서 은택이 백성에게 미치지 못하고 정승이 하늘에 이르지 못한 때문이다. 허물은 진실로 나에게 있으니 비록 나 자신을 책망함이 마땅하다. 비록 지금 바야흐로 음식의 가짓수를 줄이고 정전을 피하고 모든 제사를 두루 거행하고 원통한 체옥을 너그럽게 판결하고 영선을 정파하고 쓸데없는 비용을 줄이고 술의 사용을 금하고 날마다 조신들과 더불어 삼가고 조심하여 나의 정성이 미치지 못하는 바를 보익하고 있으나 다만 생각건대 수령들이 혹시 나의 뜻을 체득하지 못하고 백성들을 병들게 하고 천심에 어긋나게 하는 것이 있는가 하여 이에 여러 고을의 수령들에게 유시를 내리노니 경은 마땅히 속히 전시하고 경도 또한 나의 지극한 마음을 모험받아서 거듭 엄하게 경계하고 효유하여 한 가지 마음으로 조심하고 삼가하게 하되 조금이라도 태만하지 말게 하라. 모든 상하가 다 같이 두려워하고 공경하면 일념의 정성으로 하늘의 뜻을 돌이킬 수 있을 것이다. 또 내가 공경이 대비의 의지를 받으러 금년은 한제가 매우 심하여 민생이 염려되니 백성들로부터 거두어서 자봉하는 것이 불가하니 천신하는 것 외에 각전의 진상 물선을 봉진하지 말게 하라고 하셨다. 내가 곧 명령을 거두시기를 간청하였으나 유윤을 입지 못하였으니 그 무선을 체포하는 사람 또한 모두 놓아보내서 농사에 종사하게 하라 하였다. 소가는 새벽같이 일어나 옷을 입고 저녁 늦게 밤을 먹는다는 소위 간식의 준말로 임금이 정사에 부지런함을 뜻한다. 성종실록 17권 성종 3년 4월 30일 병신 세 번째 기사. 여러 도의 모든 고을 수령에게 유시하기를 인사가 아래에서 잘못되면 천변이 위에서 응하는 것이니 이는 이치의 당연한 것이다. 지금 농사철의 가뭄이 매우 심해서 내와 도랑이 모두 마르고 화곡이 다 타서 보리는 이미 말라서 누렇게 되고 어린 모가 푸르게 피어나지 못하는데 하늘의 은택이 내림을 받는 것이 기약할 수 없어 불쌍한 나의 백성이 장차 굶어 죽기에 이르렀다. 내가 심히 두려워하고 조심하여 걱정하는 마음이 속이 타는 것과 같아서 날마다 정신들과 더불어 수성하고 강구하여 무릇 재앙을 그치게 하는 방법을 거행치 않은 것이 없다. 생각한데 백성들을 가까이 하는 직임은 수령보다 중한 것이 없으니 너희들은 모두 한 고을의 근심을 나누어서 백성들을 기르는 임무를 맡은 자들이다. 농작물이 마침내 병들고 백성들이 장차 구하게 뒹굴게 되었는데 아무렇지 않게 무심하게 보아서 나의 하늘의 경계를 삼가고 백성들의 고통을 근심하는 지극한 마음을 저버리겠는가. 각기 한 마음으로 수성하여 내외가 간격이 없이 하고 기도하기를 반드시 정성과 공경을 다하고 옥송을 원통함을 펴주는 데 힘쓰며 힘드는 역사를 파하고 쓸데없는 비용을 줄이며 한 가지 일을 생각하면 반드시 행하고 한 가지 해를 보게 되면 반드시 제거하며 법령을 문구로 여기어 허문으로 삼지 말고 실지의 혜택을 베푸는 데 힘쓰되 혹시라도 게을리하지 말아서 기필코 비를 얻도록 하고 너의 경내의 인민들에게 효유해서 이들도 또한 모두 마음을 같이하여 협상해서 하늘의 견책을 그치게 하여 나의 지극한 마음에 부응케 하라 하였다. 성종실록 17권 성종 3년 4월 30일 병신 네 번째 기사. 개천군수 박신함이 하직한 임금이 인견하고 이르기를 너는 너 고을에 가서 어떻게 다스릴 것이냐 하니 대답하기를 신은 일찍이 안주 판관이 되어서 본도 일과 민간의 질고를 잘 알고 있으며 더구나 지금 국가에서 조장을 명시하였으니 신은 삼가 기정된 계획을 봉행할 뿐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수령의 임무는 칠사에 지나지 않으니 너는 가서 힘쓸지어다 하였다. 성종실록 17권 성종 3년 4월 30일 병신 다섯 번째 기사. 사헌부 지평 김이정이 와서 아뢰기를 지금 한제가 매우 심하여 농사가 염려되는데 모든 청송을 반드시 사정에
의거하여 묻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한 송사의 사람들 수십 명이 항상 송정에 있게 되어 마침내 농업을 잃게 되니 청컨대 이제부터는 잡송을 정지하여 농업에 힘쓰게 하시고 보병과 정병은 본래 군고를 수비할 뿐이온데 원각사의 문에도 또한 정병으로 하여금 지키게 하는 것은 심히 불가하니 청컨대 이를 없애소서. 그리고 지금 이미 악을 철폐하였으니 여기와 악공들로서 서울에 거주하는 자 외에는 모두 놓아 보내소서 하니 모두 그대로 따랐다. 성종실록 17권 성종 3년 4월 30일 병신 여섯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17권 성종 3년 4월 30일 병신 일곱 번째 기사 병조의 전지하기를 지금 한재가 매우 심하니 보병, 정병과 충순위 등을 놓아보내서 귀농하게 하고 또 내불 땅의 수직 군사 외의 원각사와 명빈군과 같은 여러 곳의 수직 정병은 모두 없애도록 하라 하였다. 성종실록 17권 성종 3년 4월 30일 병신 여덟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17권 성종실록 18권 성종 3년 5월 1일 정료 첫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18권 성종 3년 5월 1일 정료 두 번째 기사 영의전 신숙주가 글을 올려 사직하기를 신은 성품이 본래 어리석고 게다가 늙고 병들어서 지난번에 여러 차례 아뢰어 걸레하였으나 마침내 윤허를 입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우리 전하께서 정성껏 삼공에게 효도를 다하고 서정을 바르게 다스리며 민폐를 힘써 제거하는데 천재가 경계를 보이는 것은 허물이 곧 신에게 있으니 영화를 탐하여 의를 상하게 하고 어진이를 막아 비방을 초래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청컨대 신을 파직하고 어진이를 택하여서 받고 맡기고 전철을 고치어 수성하여서 하늘의 꾸짖음에 답한다면 매우 다행하겠습니다. 예전의 대신들은 몸을 비록 물러가 살더라도 임금을 잊은 바가 없었는데 하물며 신은 일찍이 열성의 시우를 받고 마침내 전하의 돌보아 주심을 입어 금일에 이르렀으니 어찌 감히 스스로 모면하기를 바라서 결연히 인퇴하고 돌아보지 않겠습니까? 신이 듣건대 날씨가 더워서 쇠를 녹이고 돌을 녹이는 것은 일량에서 시작되고 날씨가 추워서 손가락을 떨어져 나가게 하고 악교를 끊어지게 하는 것은 일음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성인은 미세한 것을 보고 그 시초를 생각하였다 합니다. 순 임금이 말하기를 하늘의 명령을 받들어 어느 때건 힘쓰고 무슨 일건 빌미를 살피어 조심해야 한다고 하고 또 말하기를 짐은 참설과 잔악한 행동을 미워한다고 하였으며 고요는 말하기를 임금이 번거롭게 잤다라 하면 신하들이 게을러진다고 하고 또 말하기를 신하를 간략하게 대하고 백성을 너그럽게 다스려야 한다고 하였으며 이근 말하기를 어진이를 임명하는 데에 이간질을 못하게 하고 간사한 자를 내리치는 데에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고 또 말하기를 도에 어긋나게 함으로써 백성들의 기름을 구하지 말고 백성들을 어기고 자신의 욕망을 따르지 말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오자에 이르기를 안으로 여색에 빠지고 밖으로 사냥에 빠지거나 술을 좋아하고 음악을 즐기거나 높은 집과 조각한 담을 두르거나 어느 한 가지만 여기에 있다 해도 망하지 않을 자는 하나도 없을 것이다 하였고 중해가 고를 지어 말하기를 덕이 날로 새로워지면 온 나라가 따를 것이요 뜻이 충만함을 자부하면 온 집안이 이산될 것이다 하고 또 말하기를 그 마지막을 삼가려거든 오직 그 처음부터 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며 이윤이 말하기를 하늘이 재앙과 복을 내리는 것은 덕에 달려 있는 것이니 지금 임금은 오직 덕을 새로이 하여야 한다 하였고 부열은 말하기를 나무는 먹주를 따르면 바르게 되고 임금은 간함을 따르면 승스러워지며 임금이 승스러워질 수 있다면 신하는 명령하지 않아도 그 뜻을 받들 것이니 누가 감히 임금의 아름다운 명령을 공경하고 따르지 않겠습니까? 하고 또 말하기를 오직 배우는 데 있어서는 뜻을 겸손히 하여야 하고 언제나 민첩하기에 힘쓰며 그 학문의 수양이 곧 이루어질 것이니 진실로 이런 마음을 품고 있게 되면 도가 그 몸에 쌓이게 될 것이다 라고 하였으니 이는 모두 옛 성현들이 사업을 베푸는 데 있어 만세의 교훈을 남긴 것입니다.
우리 전하께서 지금 강구하고 계시나 고인의 글을 보고 반드시 몸에 체득하고 이래 징험하여 작은 것을 보고 그 시초를 생각한 뒤에야 고인의 뜻을 얻어서 치도의 보탬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신이 감히 순임금과 고요, 익, 오자, 중회, 이윤, 부열의 말을 가지고 당면한 지금의 일을 충고한 것은 각기 징험되는 바가 있고 일의 단서가 되어서 혹시 빌미에서 생긴 것인가 하여서입니다. 엎드려 원하건대 전하께서 마음을 가라앉히고 몸소 체험하여 징험하시기를 작은 것에서부터 하고 마지막을 삼가기를 처음부터 하면 천대가 그칠 뿐만 아니라 또한 천휴를 영원토록 보존할 수 있을 것이니 신이 비록 물러가더라도 물러가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하고 좌이정 최항이 글을 올려 사직하기를 신은 학문이 방책에 통하지 못하고 제주가 등용하기에 적당하지 못한데 다행히 열성을 만나 잘못 특별한 은혜를 입어서 대대로 청화한 관직에 참여하고 갑자기 태보의 자리에 올라 여러 번 혼랭에 참여했습니다. 다만 두려움만 더할 뿐이어서 거의 밤낮으로 삼가고 티끌만치라도 보답하고자 했으나 나이가 이미 늙어 병이 번갈아 들어서 하늘이 자주 일어나고 시청이 모두 어둡고 정신이 쇠하여 읽기를 잘하며 기력이 약하고 매우 피곤합니다. 그러나 단발은 이미 희어졌으며 촌심은 오히려 붉어져서 시비소찬하는 것을 오랫동안 부끄럽게 여기면서도 갑자기 물러가 쉬지를 못하였습니다. 새로운 다스림을 만나게 되어 옛 인물을 버리지 않아서 또 다시 높이 바라보는 자리를 외람되게 차지하여 매우 두려우나 또한 사면하기도 어려워서 한갓 말을 하지 못하고 스스로 입을 여닫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한데 삼공은 실로 백료의 우두머리가 되어서 위로는 삼강을 받들고 아래로는 만물을 생육하여 사방이 곧 매여 있고 온갖 책임이 모여 있는 바이니 노둔하고 용렬한 사람은 함부로 차지하고 있을 바가 못됩니다. 어리석은 신은 예전에도 한결같이 반식하여 임금의 고뇌에 이미 허물이 되었는데 지금 다시 여장의 몸을 의지하여 더욱 이 여론의 비방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하물며 지금의 음양이 때를 잇고 가뭄이 견책을 보였는데 섭리할 방도가 없으니 허물을 장차 누가 지겠습니까? 경륜이 도가 있으면 재앙이 저절로 그칠 것입니다. 원하건대 어리석고 용렬한 자를 교체하여 어질고 재능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신하게 하소서 하였다. 우의정 성봉조가 또한 사직하여 아뢰기를 신은 외람되게 용렬한 자질로서 특별히 상상의 은혜를 입어 지위가 삼공에 이르렀으므로 항상 적당하지 못하다는 부끄러운 마음을 품고 의진이에게 사양하고 물러가려고 생각하였습니다. 하물며 지금 농사철을 당하여 가뭄이 들어 비가 오지 않으니 신과 같이 어리석은 사람과 광간시록하여 조습을 잘못 조치인 듯합니다. 또한 신은 나이가 70이 넘어서 시청과 마음이 날로 어둡고 어지러워지는데 어진 사람이 뱃속길을 오랫동안 막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신을 파직하도록 명하여 하늘의 꾸짖음에 답하소서 하니 전지하기를 가뭄의 재앙은 형들의 소치가 아니고 허물이 실로 나에게 있으니 모두 사직하지 말라 하고 곧 명하여 신숙주의 서장에 글을 써서 대내로 들어오게 하였다. 사신이 논평하기를 때가 가뭄이 심하여 임금이 근심하고 두려워하여서 무릇 수성하여 하지 않는 바가 없는데 삼공이 일찍이 사면하지 아니하여 식자들이 이를 기롱하였다 하였다. 인퇴는 뱃설자에 물러납니다. 일양은 음력 10월이 음이다 하고 11월 동지에 생긴다는 일양을 말한다. 시위소차는 직책을 다하지 못하고 자리만 차지하고 농만 받아 먹습니다. 삼공은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을 이릅니다. 삼광은 해, 달, 별을 이릅니다. 반식은 하는 일 없이 농만 받아 먹음을 말한다. 여장은 명아주의 줄기로 만든 지팡인데 가벼움으로 노인이 짚었다. 관관시록은 관직에 있으면서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하는 일 없이 농만 받아 먹습니다. 성조실록 18권 성종 3년 5월 1일 정료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18권 성종 3년 5월 1일
정류 네 번째 기사. 산부의 쌀이기를 서맹원의 비 막지가 사망한 비 정월고초와 함께 공모하여서 맹원의 아내 곽씨를 죽인 죄는 유리 능지처사에 해당하니 청컨대 형조로 하여금 자세히 복심하여 시행하게 하소서니 전지하기를. 처음에 곽씨가 스스로 죽었다고 말하다가 허적이 추국하기에 미쳐서 정월고초와 막지가 공모하여 죽였다고 하므로 시신을 검사하여 조사했는데 7군데나 칼에 찔렸으니 스스로 죽은 것이 아닌 듯하다. 그러나 정월고초는 이미 죽고 오직 막지의 자복만 있을 뿐이며 또 다른 증거가 없으니 정상이 의심스럽다. 관찰사 윤필상으로 하여금 친히 그 족친의과 이웃 마을 양가의 노속들에게 실상을 조사하게 하되 일찍이 서로 왕래한 자에 이르기까지 마음을 평온하게 가지고 조사에 물어서 그 정상을 알아내고 그 남편 서맹원의 어미도 가까운 이웃에 있었는데 변을 듣고도 친히 와서 보지 않았으니 이것도 의심할 만하다. 또한 조사해서 묻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18권 성종 3년 5월 1일 정료 5번째 기사. 의금부에 전지하여 충청도 아산의 관노로 정속한 이 인수를 석방하게 하였다. 성조실록 18권 성종 3년 5월 1일 정료 6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18권 성종 3년 5월 2일 무술 첫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다. 성종실록 18권 성종 3년 5월 2일 무술 두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18권 성종 3년 5월 2일 무술 세번째 기사. 사관은 정은 이 혼이 와서 아뢰기를 전일의 대사관 성준이 아랜 바에 인하여 난신에 연좌된 사람으로 동반에 있는 자를 서반으로 옮기고 수령이 된 자를 재임할 때에도 역시 서반으로 옮겼습니다. 신등이 생각한데 자신이 중인이 아닌 이상 마침내 높여서 천직될 수 없는 것을 알게 되면 반드시 고우를 다스리는 데 힘쓰지 않을 것이니 청컨대 연좌된 사람으로 수령이 된 자는 속히 채임하소서. 또 듣건대 안압군수 허주는 병으로 해를 넘겨 관직을 비운 지가 이미 오래되었다 하니 청컨대 파직하소서니 전지하기를. 연좌된 사람이 농사질에 왕래하면 폐가 있으므로 채임할 수 없으나 허주만은 채임하는 것이 가하다 하였다. 성조실록 18권 성종 3년 5월 2일 무술 네번째 기사. 흥원군 500창이 와서 아뢰기를 신은 국왕의 일로서 함창에 이른 것뿐이고 진실로 다른 뜻이 없었는데 헌부에서 신을 보고 이르기를 구치명을 만나보고 촉탁하려고 하였다고 하니 신이 만약 간사하고 탐욕스러웠다면 어찌 벼슬을 역임한 것이 이에 이르렀겠습니까? 상상을 밝은 치하여서 이러한 오명으로 얻었으니 신은 매우 마음이 아픕니다. 신이 만약 지중의 뇌물을 받았다면 신을 중한법에 처할 뿐만 아니라 처자까지 아울러 죄를 준다 해도 달게 여기겠습니다만 만약에 뇌물을 받지 않았다면 거기에 따른 국법이 있을 것입니다. 신이 뇌물을 받았다는 말을 헌부에서 반드시 들을 곳이 있을 것이니 청컨대 이를 물으소서 하고 곧 글 한 통을 올렸다. 성종실록 18권 성종 3년 5월 2일 무술 다섯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18권 성종 3년 5월 2일 무술 여섯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18권 성종 3년 5월 3일 기해 첫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강이 끝나자 임금이 500창이 올린 글을 좌우에게 내어 보이며 말하기를 500창이 대간이 논한 죄를 스스로 밝히려고 하는데 어떻게 했는가 하니 영사 정인지가 대답하기를 예로부터 대간이 논한 자는 대간과 대면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고 영사 최형은 아뢰기를 대신이 애매한 일이 있어 밝히려고 하면 변명하게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변명하지 못한다면 그 죄는 더욱 명확한 것입니다 하고 지평 박시영은 아뢰기를 만약에 변명하도록 허락한다면 형세가 반드시 대간과 서로 다툴 것이니 이는 매우 불가합니다 하였다. 성종실록 18권 성종 3년 5월 3일 기해 두번째 기사. 행사맹 박혼 등 2인이 윤대하였다. 성종실록 18권 성종 3년 5월 3일 기해 세번째 기사. 일본국 비전주 전평 우진 탄정 소필홍이 사람을 보내와서 토산물을 바쳤다. 성종실록 18권 성종 3년 5월 3일 기해 네번째 기사. 이조와 병조에 전지하여 김태경과 신후담의 고신을 돌려주었다. 성종실록 18권 성종 3년 5월 3일 기해 다섯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시로 18권 성종 3년 5월 3일 기해 6번째 기사. 호주에서 아래기를 검련한 한제가 매우 심하여 창고를 불어서 백성들을 진율하였으므로 저비를 염려하지 않을 수 없으니 청컨대 당상관과 하루종일 관사에서 이를 처리하는 자 이외의 공급은 일체 임시로 없애고 또 봉선사와 원각사의 중들에게 공개하는 것도 반으로 하여 임시로 제감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종시로 18권 성종 3년 5월 3일 기해 7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시로 18권 성종 3년 5월 4일 경자 첫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종시로 18권 성종 3년 5월 4일 경자 두번째 기사. 의건부에 전지하기를 오백창이 경상도 관찰사가 되었을 때 사족의 딸인 선비가 본 남편을 배반하고 몰래 지중과 통화했는데 오백창이 상주에 처음 도임하여 지중을 곡석방하고 화관으로 조율하여 선비를 장에 자하고 지중에게 수속한 것과 상주 목사 9치명이 체포되어 상경할 때에 함천까지 쫓아와서 만나본 정류를 추국하여 아뢰어라 하였다. 성종시로 18권 성종 3년 5월 4일 경자 세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시로 18권 성종 3년 5월 4일 경자 네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시로 18권 성종 3년 5월 4일 경자 다섯번째 기사. 야대에 나아가다. 성종시로 18권 성종 3년 5월 5일 신축 첫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종시로 18권 성종 3년 5월 5일 신축 두번째 기사. 영안북도 절도사 선형에게 유시하기를 지금 경이 아린 것을 보고 야인, 골간 등이 이미 구초로 돌아가 여러 섬에서 고기를 잡고 흩어져 살며 자생한다는 것을 잘 알았다. 그러나 여러 섬이라는 것을 알 수 없으니 두만강 내에 조산진 이남에 있는 것은 아닌가? 그 소재한 곳을 자세히 조사하여 아뢰라. 만약에 조산진 남쪽에 산재하여 변경에 출몰하는데도 변장이 이를 살피지 못한다면 장차 엿보고 변을 일으킬 것이니 미리 이를 위하여 방비하지 않았으면 안 된다. 만약에 겨울철에 다시 와서 우리 강내에 거쳐 기거하게 되면 아침내는 반드시 노략질을 하게 되고 만약에 굳게 맞게 되면 또한 반드시 원망이 생길 것이다. 야인의 여러 종족 중에 오직 골간만이 가장 친하고 또 순종하는데 저들이 노략질을 하고 원망이 생기면 매우 염려스러우니 경은 오름지기 정성껏 살피고 헤아려서 사기를 잃지 말고 후회를 남기지 말도록 하라 하였다. 성종시로 18권 성종 3년 5월 5일 신축 세번째 기사. 한승부에 전지하기를 내외의 사산에 경작을 검해야 할 땅을 본부와 관상감 제조가 풍수학을 거느리고 살펴 정하여 표를 세우도록 하라 하였다. 사산은 사방 주위의 산을 이릅니다. 성종시로 18권 성종 3년 5월 5일 신축 네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시로 18권 성종 3년 5월 5일 신축 다섯번째 기사. 사관원 정은 이혼이 와서 아뢰기를 안변부사 정석희는 비단 난신에 연좌되었을 뿐만 아니라 불법한 일도 많이 있습니다. 이로써 본다면 모두 연좌된 사람 가운데 수령이 된 자는 스스로 책임당할 것을 생각하고 마음을 다해 백성을 다스리지 않을 것이니 청근대 모두 파직하소서 하니 전지하기를 무슨 불법한 일이 있느냐 어찌 풍문으로 인하여 갑자기 파직하겠느냐 하였다. 성종시로 18권 성종 3년 5월 5일 신축 여섯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시로 18권 성종 3년 5월 6일 이민 첫번째 기사. 큰 비가 내리다. 아이고 비 왔다. 성종시로 18권 성종 3년 5월 6일 이민 두번째 기사. 상정청에서 아뢰기를 황해도의 공물로 정한 황두가 본래 8,278석이고 조민은 본래 23,385석입니다. 지금 본도의 전안을 상고하니 밭이 72,027결에 하한년에 거두는 황두가 19,207석이고 공물로 정한 외에 남는 황두가 1928석이고 논이 24,252결에 하한년에 거두는 조미가 6,467석이니 곡물로 정한 가운데 부족한 것이 13,891석입니다. 또 황해도는 지경이 평안도와 연접하였으므로 주창에 저장하지 않을 수 없으니
창국으로 나비팔 황두 2,928석과 조미 425석을 합하여 제하면 조미의 부족한 숫자는 실제로 14,316석이고 황두에 남는 숫자는 실제 8,000석입니다. 지금 광흥창의 용도가 더해지는 것은 있어도 감해진 것은 없어서 곡물로 정하는 것으로는 숫자를 채우기가 어려우니 청컨대 남는 황두 8,000석을 전미로 하여 만들면 4,000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 제도의 관찰사와 병마 절도사, 수군 절도사 및 우후 평사를 모두 경관으로 겸임해 차정하고 내시부의 갓을 채아 10명과 장원서의 예비 채아 10명과 부사 알 채아 1명을 모두 혁파하여 없애면 1년의 녹봉으로 쌀 1,882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 남해와 거제 두 고을의 전세를 이 앞서는 주창에 납입하였는데 해도의 작은 고을에 해마다 수납하여 많이 쌓는 것은 미편하니 그 조미 600석을 웅천으로 납입하여 외료로 충당하고 그 윗도의 여러 고을의 외료를 빼내면 쌀 600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 충청도의 조미 1,175석과 경상도의 조미 1,779석과 전라도의 조미 4,880석을 광흥창으로 이정하여 납입하게 해서 그 숫자를 채우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하하년은 그의 농사의 풍흉에 따라 해마다 토지를 상상, 상중, 상하, 중상, 중중, 중하, 하상, 하중, 하하 등 9등급으로 나누는 연분 9등의 하나이다. 광흥창은 벼슬아치의 번급을 맡아서 관리하던 호조의 딸린 관청이다. 태조 원년 1392년 서울 서교 와우산 아래에 창고를 세웠다. 가설채아는 정수 외에 더 설치한 채아직을 말한다. 외료는 외관의 외객에게 지급하는 요를 말한다.